이번에 살펴볼 보드게임 주제는 2학년 교육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보드게임 모음입니다.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보드게임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2학년 교과 내용과 관련 있는 게임들 몇 가지를 모아 보았습니다. 자, 소개해드리는 보드게임에는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게임도 있고 아니면 제작기나 출력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게임들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주제와 관련된 보드게임들이고 그 다음에 수업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임들로 모아 보았습니다. 자, 먼저 2학년 교육과정 내용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학기 내용이고요. 국어. 자, 시를 즐겨요. 자신있게 말해요. 마음을 나누어요. 말놀이를 해요. 낱말을 바르고 정확하게 써요. 차례대로 말해요. 자, 기본 개념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간단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시, 그 다음에 인물의 마음 살펴보기, 책 소개하기, 마음 표현하기, 말놀이, 그 다음에 소리가 비슷한 말, 그 다음에 일기 쓰는 방법 등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 세 자리수, 여러 가지 도형, 덧셈과 뺄셈, 길이 재기, 분류하기, 곱셈 있습니다. 자, 기본 개념으로는 세 자리수, 삼각형, 사각형, 원, 칠교, 오각형, 육각형, 쌓기 나무, 두 자리수, 덧셈과 뺄셈, 센티미터, 구구단, 그 다음에 덧셈식 값, 곱셈식 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통합교과는 알쏭, 달쏭, 나, 봄이 오면, 기본 개념으로는 내 몸, 오감, 병원, 표정, 감정 표현, 봄 날씨, 봄맞이, 봄 환경 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한 생활, 생활 안전, 안전은 내가 먼저, 교통안전, 교통안전 이렇게 실천해요. 신변안전, 소중한 우리, 재난안전,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런 단원 내용이고요. 기본 개념으로는 우리 집 안전, 도움 요청, 식중독이나 화상, 그다음 응급처치, 야외 안전, 교통안전, 학교 폭력 예방, 재난안전, 화재나 먼지 등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학기 내용과 관계된 교과, 그 다음에 관련된 보드게임들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들만 몇 가지 적어 놓았고요. 이 위에도 다른 보드게임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실기 위주로 그리거나 만들기 또는 노래를 부르거나 하는 활동들이 많이 있는 교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런 보드게임들이 적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게임들은 수업 시간에도 활용할 수 있지만 당연히 쉬는 시간에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임들도 소개를 좀 해 주었습니다. 자, 먼저 국어 교과에 관련된 보드게임들은 수업 중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게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쉬는 시간에 하는 것보다도 교과 수업 시간에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물 화상기나 아니면 칠판에 붙여놓고 활용할 수 있는 게임들이 주입니다. 나중에 간단히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수학의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각 개별적으로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게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쉬는 시간에 여기 보면은 규칙 찾기라든지 구구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쉬는 시간에 학생들이 수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게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형과 관련된 게임들도 수업 시간에 할 수도 있지만 쉬는 시간에 2명이서 또는 3명이서 즐길 수 있는 게임들 위주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교과 같은 경우는 미술이나 음악과 같이 실기하는 그런 교과이기 때문에 게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도입부라든지 아니면 독서 활동 시간에 할 수 있는 그런 게임들 많이 좀 찾아보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수업 시간에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당연히 있겠지요. 내 몸에 대해 살펴볼 때 사이즈업이라고 하는 게임은 수학에도 관계된 거기 때문에 두 영역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한 생활 같은 경우는 안전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보드게임도 있겠지만 원래 이 게임을 약간 재구성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소개를 해 두었습니다. 자, 다음 2학기입니다. 2학년 교육과정 2학기 국어.
장면을 떠올리며 인상 깊었던 일을 써요. 말의 재미를 찾아서 인물의 마음을 짐작해요. 간직하고 싶은 노래 자세하게 소개해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요 개념으로는 인상 깊은 장면, 수수께끼, 그다음에 인물의 마음 살펴보기, 노래 가사 바꾸어 쓰기, 소개하는 글쓰기가 있습니다. 자, 수학은 네 자리수, 곱셈 99, 길이 재기, 시각과 시간, 표와 그래프, 규칙 찾기가 있습니다. 기본 개념으로는 네 자리수, 구구단, 미터, 시간, 시, 분, 하루, 한 달, 1년, 그 다음에 시각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표, 그래프, 규칙 찾기, 덧셈, 곱셈, 무늬, 쌓기, 나무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 교과, 동네 한 바퀴, 가을아 어디 있니? 에 대한 내용이고요. 기본 개념은 동네, 직업, 가을, 리듬 악기, 그 다음에 가을, 열매, 가을 색과 관계된 내용이 있습니다. 안전한 생활은 1학기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생활안전, 교통안전, 신변안전, 재난안전 등이 있고요. 내용은 동일하게 체크를 했습니다. 관련된 게임 1학기 때 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교과 내용과 관계에서 약간 달라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에는 곱셈 9 같은 것이 약간 더 확장되었죠. 1학기 때는 쉬운 2단이라든지 이런 것만 배웠는데 2학기 때는 2단부터 9단까지 전부 다 배웠기 때문에 좀 더 난이도가 있는 그런 게임들로 마련해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통합교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래 부르기라든지 미술 활동 그런 실기 위주의 그런 교과가 많기 때문에 게임들은 가능하면 도입부에서 적용하거나 간단한 내용들로 좀 준비를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안전한 생활은 1학기 때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의 내용은 1학기, 2학기 교과 단원과 관련해서 이렇게 주요 개념을 뽑아 보았고요. 관련된 보드게임도 정리해 보았다면 요거는 게임별로 모아 보았습니다. 총 20개 한번 추려 보았고요. 요 20개 게임 영상 설명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활용 방법 간단히 설명해 두었습니다. 자, 간단히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행운의 숫자라고 하는 것은 현재 보니까는 판매가 가능한데 4명까지 가능한 게임입니다. 숫자 타일을 뽑아서 배치하는 게임인데 이것은 3자리 숫자나 4자리 숫자 이렇게 숫자 만들기로 해서 즐기면 될 것 같고요. 이 게임이 없다면 그냥 숫자 타일에다가 0부터 9까지 만든 다음에 무작위로 뽑아서 만들기 활동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구단 타일 게임, 곱셈 타일이죠. 곱셈 타일을 이용해서 아침에 등교하는 학생들하고 같이 곱셈 게임 간단히 해서 9구단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게임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당나귀 다리라고 하는 게임도 있고요. 이것은 그림 타일입니다. 그림 낱말 타일을 이용해서 2개를 뽑아서 이야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3개, 4개를 뽑아서 그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고 그 인물의 마음이라든지 감정이 어땠을지 이야기해보는 그런 게임으로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피드 7교는 말 그대로 7교 놀이입니다. 근데 이제 7교 학생들 개개인으로 확보도 있지만 이야기를 통해서 학생들이 그 이야기에 맞춰서 모양을 만들어가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어나 수학 시간에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함께 만들어보는 활동으로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코드통은 삽목 게임이고요. 쉬는 시간이나 수학 시간에 2명이서 즐길 수 있는 간단한 전략 게임입니다. 자, 그 다음 곱셈 셔터박스는 9구단을 이용해서 체크하는 게임이고요. 주사위를 이용합니다. 주사위 2개를 굴려서 곱셈 숫자를 지어나가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헥스피드는 육각형 타일을 배치하는 순발력 게임입니다. 그래서 또 한 3명이나 4명이서 함께 모여서 쉬는 시간에 주로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드론하고 솔루나는 전략 게임입니다. 일종의 규칙을 찾아가며 플레이하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도 마찬가지로 2인용 전략 게임이고요. 일종의 규칙 찾기, 그러니까 전략적인 사고를 요하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과 상자 마찬가지로 2인용 추상 전략 게임인데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신변 안전이라든지 또는 건강과 관련된 또는 학교 폭력 예방과 관련된 내용으로 바꾸어서 활동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책을 가져오세요라는 거는 카드입니다. 카드. 주제별 카드인데 국어라든지 독서활동 등등 이런 시간에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넣어보았습니다. 활용도가 굉장히 많은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찰과 도둑과 갈 곳이 없어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은 도둑 역할을 하고 한 사람은 경찰 역할을 해서 잡아가는 그런 게임인데 요거는 안전한 생활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 좋겠고요. 학습지 한 장만 뽑으면 되기 때문에 학생들 모두에게 나눠주고 게임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글 야구는 자음과 모음 이용해서 선생님이 생각하고 있는 낱말을 맞추는, 추리하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 학생들하고 실물화상기를 통해서 선생님이 생각하고 있는 낱말을 수수께끼 형식으로 맞춰가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이즈업은 길이와 관련된 게임인데요. 이 게임을 직접 활용한다기보다도 여기 안에 있는 그림, 어느 부위를 재보자, 재서 어림해보자, 뭐 이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카드만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테레오 마인드는 소리를 들려주는 게임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국어라든지 통합 교과라든지 다양한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미스터 페이스는 얼굴, 표정을 만드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이 없다면 눈썹이라든지 눈 등등 몇 가지를 만들어서 칠판에 붙여서 활용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심이라고 하는 간단한 도형을 만들어서 플레이하는 전략 게임도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게임인지 간단히만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운의 숫자라고 하는 게임인데요. 원래 게임을 구입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은 품절이 되어서 구입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출력을 해서 학생들에게 개별로 나눠줘서 즐겨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보드판이고요. 이거는 숫자 타일입니다. 이거는 손 코팅을 해서 오려서 개별로 나누어 준 건데요. 이런 네모 타일에다가 그냥 숫자를 써도 됩니다. 학생들에게 1부터 20까지 각자 나눠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명이 모였을 때는 각자 가진 것을 섞어서 플레이하면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숫자 타일 중에서 10부터 1부터 9까지만 골라서 뽑아서 3자리 숫자나 4자리 숫자를 만들어서 활용해도 됩니다. 요거. 자, 행운의 숫자라고 하는 게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 곱셈 99 타일입니다. 자, 곱셈 99 타일이고요. 요걸 무작위로 섞어서 아침에 등교하면 이렇게 제시하면 되겠죠. 자, 42인데 7단. 자, 7단 중에서 42가 되려면 얼마가 돼야 될까 물어봐서 알고 있는지 맞았는지는 뒷면을 확인해 보면 되겠죠. 뒷면 확인해서 맞았으면 정답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단 중에 4, 1은 4 해서 이렇게 곱셈식을 만들어 보는 간단한 곱셈 99 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선생님들께서 매번 문제를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몇 개를 골라서 등교하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수업 시간에 간단히 활용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두 명이서 함께 스피드 게임으로 먼저 없애는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게임으로 진행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 만들어 두시면 여러모로 활용 가능한 그런 곱셈 99 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경찰과 도둑이라고 하는 게임의 보드판이고요. 여기에 바둑알 하얀색, 까만색 이렇게 올려놓고 도둑 역할을 맡은 플레이어는 이동을 하고 경찰은 따라가서 잡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당신의 책을 가져오세요 라고 하는 게임입니다. 자, 이렇게 낱말 카드입니다. 그냥 이렇게 문장으로 되어 있는 카드고요. 이걸 잘 섞어서 하나만 뽑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은 교과서라든지 읽고 있는 책에서 고르면 되겠는데요. 자, 우리 반 급훈이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우리 반 올해 1년 동안 어떤 내용으로 어떤 각오로 함께 생활하면 좋을지 책에서 찾아봐 주세요 라고 하면 책의 내용을 살펴서 1년 동안 우리 반에서 어떻게 지냈으면 좋겠는지 그 내용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이좋게 라는 말이 있으면 그 내용 낱말로 발표를 해도 되고 아니면 어떤 문장을 발표를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라든지 자기가 보고 있는 책에서
낱말이나 문장을 찾아 발표하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제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서 각자 듣고 싶은 말, 너 참 잘하는구나, 이런 문장도 괜찮고, 뭐 사랑이라든지 이런 좋은 문장들을 찾아서 발표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많겠죠. 그 다음에 이런 카드가 없다면 직접 이렇게 내용을 간단히 기록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 오려서 그냥 카드로 만들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의 책을 가져오세요 라고 하는 그런 게임도 있고요. 자, 이것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Nowhere to Go라고 하는 게임인데, 말 그대로 말 2개 올려놓고 한 사람은 도망가고 길을 없앱니다. 없애면서 상대방 턴에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안전한 생활 시간에 뭐 유괴라든지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지도하면 되겠고요. 2명이서 그냥 쉬는 시간에 할 수도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건 출력해서 나눠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심이라고 하는 게임인데요. 점 6개만 찍고서 선 그려가면서 하는 게임입니다. 삼각형이 되게 만들면 내가 이기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게임이기 때문에 그냥 선 그려가면서 쉬는 시간에 또는 공부 시간에 활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심이라고 하는 2인용 수상 전략 게임인데요. 도형과 관련해서 지도를 할 때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곱셈과 관련된 건데요. 곱셈 샷답박스. 이건 2학기 때 주로 활용을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1학기 때는 주로 2단이나 뭐 곱셈 어려운 걸 배우지 않기 때문에 2학기 때 정리하는 시간에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1부터 50까지 짧은 게임 하시려면 이렇게 활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좀 더 길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1부터 100 여기까지 체크해서 없애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사위를 굴려서 그 곱에 대한 답을 체크해 가면서 많이 체크하는 팀이 이기는 그런 게임으로 팀 나눠서 활용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멀티라고 하는 게임입니다. 자, 이거는 이 숫자판, 이건 전부 다 쓰는 건 아니고요. 여기 한 개만 사용합니다. 여기다 말을 올려놓고 이동해 가면서 곱셈식 만들어서 표시합니다. 그래서 3개 한 줄이 되면 그 영역이 4칸이 되어서 빙고, 틱택토 활동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부터 81까지 곱셈 99 활용하실 때 2학기 때 활동으로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드톡이라고 하는 게임도 있습니다. 삽목이죠, 삽목. 그래서 하나씩 표시해 가면서 이것도 3개 한 줄로 만드는 삽목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드톡은 구입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출력해서 연필로 체크를 해도 충분히 가능한 게임입니다. 이거는 작게 출력을 해 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도도라고 하는 게임 판이고요. 여기에 바둑알을 올려놓고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둑알을 움직여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면 그때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바둑알 이용해서 그냥 쉬는 시간에 플레이하는 그런 게임이고요. 그다음에 한글 야구라고 해서 한글 맞추는 게임입니다. 선생님이 생각하고 있는 낱말을 찾는 게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했던 거는 창포라고 하는 그런 낱말을 맞추는 거였는데, 여기에다가 낱말을 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자음이나 모음을 말했을 때 이렇게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낱말을 예상해보는, 추리해보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보자용도 있고 좀 숙련자용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초보자용, 그 다음에 여기는 조금 더 어려운 낱말 숙련자용, 받침이 있는 글자로 써서 맞추는 그런 게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체크하는 거죠. 어떤 글자를 체크를 했는지 자음, 모음 이렇게 체크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문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낱말을 고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예문을 이렇게 많이 적어 놓았습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 골라도 되고 아니면은 교과 내용과 관계된 것 중에서 몇 개를 골라서 두 글자로 된 낱말을 골라서 학생들하고 한번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숙련자용으로 해서 좀 더 어려운 낱말 제시해서, 이건 실물 화상기를 이용하면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점과 상자라고 하는 간단한 2인용 추상 전략 게임인데요. 이거는 물 절약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렇게 물을 가두어서 많이 가두는 플레이어가 이기는 그런 게임으로 활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두 명이서 플레이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한 판당 두 명이서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잘라서 여러 판 해도 되고요. 그냥 한 장 가지고서 돌아다니면서 해도 되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학교 폭력 예방 관련해서 이렇게 점수제로 해서 게임도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거는 에너지를 모으는 그런 게임을 해서 에너지 전략과 관련돼서 게임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드론. 자, 하드론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렇게 게임판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연필로 체크를 해 가면서 하는 간단한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드론. 자, 솔루나라고 하는 게임은 보드판이 따로 없고요. 이런 토큰만 준비하면 되는데요. 4가지 색깔 또는 4종류 각 3개씩 준비하면 되기 때문에 동전으로 해도 됩니다. 4가지 종류 동전 3개씩 이용해서 게임을 즐겨도 됩니다. 자, 여기 있는 거는 제가 출력을 해서 또는 제작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한 게임들이고요. 이건 자료는 다 있으니까 나중에 이거 필요하신 분 요청하시면 이 자료는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구입을 해서 즐긴 게임인데요. 헥스피드라고 해서 도형 관련해서 지도하실 때 활용하시면 되는 게임입니다. 자, 이렇게 나눠 가지고 자, 보드판에 따로 보드판은 아니고요. 책상 위에다가 올려놓으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타일을 없애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깔별로 맞춰가는 게임이에요. 육각 타일을 이렇게 같은 색깔별로 2개씩 3개씩 모양 맞춰가면서 빨리 없애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시간 같이 동시에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 충분히 활용 가능한 게임이고요. 요 하나만 있으면 뭐 3명, 4명도 가능하니까 요거 한 몇 세트, 한 3세트나 몇 세트 준비해서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도형 단원에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헥스피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스테레오 마인드라고 하는 요 게임도 있는데요. 스테레오 마인드는 마찬가지로 카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카드로 되어 있고요. 여기 뒤에 보면은 여기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를 가게 되면은 해당 소리가 나오고 이 소리를 들으면 어떤 게 떠오르나요 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제시어만 줍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자, 요걸 제시해 주고 어떤 게 떠오르는지 동시에 하나, 둘, 셋 동시에 이렇게 펼쳐가면서 생각을 말해보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뭐 국어 시간에 활용도 가능하고 통합교과라든지 아니면 안전한 생활 등에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연필, 학용품과 관련된 거, 해산물, 뭐 여러 가지 주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내용으로 소리나 음악 들려주고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없다라고 한다면 어떤 음악을 들려주고 거기에서 떠오르는 몇 가지 낱말을 제시해주고 해도 충분한 게임입니다. 이게 꼭 없다고 해서 게임 못하는 건 아니니까요. 자, 이런 스테레오 마인드라고 하는 게임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미스터 페이스라고 하는 게임이고요. 자, 요거 가지고 실제로 수업에 활용하기는 좀 쉽지 않고요. 요것은 이렇게 얼굴 모양으로 맞추어져 있고요. 이렇게 얼굴 모양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4조각을 합쳐서 얼굴 모양 만들고요. 자, 여기에 보면은 이런 토큰들이 있습니다. 눈썹, 얼굴 표정, 눈, 여러 가지 모양이 있거든요. 이런 모양들을 떼어서 다양한 표정을 만드는 게임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표정을 만드는 게임인데, 요게 없다. 요 게임을, 활용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타일을 제작해도 괜찮습니다. 투명, OHB용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이렇게 만드셔서 이렇게 다양하게 오린 다음에 여러 가지 얼굴 표정을 학습자가 직접 만들어 보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실물하기로 이렇게 보여주고 어떤 표정일 것 같은지 아니면 어떤 감정일지를 맞춰보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좋지만 여기서는 이런 것보다는 이런 카드나 내용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되게 귀엽다라는 표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는 이제 지금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한글로 해서 굉장히 뜨거워. 이런 것들은 어떻게 얼굴 표정이 나올까? 그런 표정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만들어도 되고 그릴 수가 있으면 그리면 좋은데 2학년 학생이면 좀 그런 표현이 조금 너무 어려워할 것 같아서 나와서 아이 뜨거워, 아이 귀여워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한번 만들어 보라고 안내를 해줘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선생님이 보여주는 표정은 어떤 표정일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어 활동이라든지 뭐 표현 활동, 뭐 안전한 생활 등등등 할 때 통합교과라든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이 게임이 없더라도 구입이 어렵다고 해서 이걸로만 할 필요는 없고 다른 대체물이나 다른 방법으로 지도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미스터 페이스입니다. 자, 그 다음 사이즈업이라고 해서 길이를 재는 게임인데요. 여기에도 굉장히 많은 숫자 카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실제 수업에는 이런 숫자 카드는 사용하지 않고요. 실제로는 요 그림만 사용합니다. 여기 줄자가 있는데요. 저는 이 줄자를 교실 곳곳에다가 붙여 놓을 생각인데, 자, 이것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손가락 하나 길이는 얼마일까? 이런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같이 한번 자를 이용해서 재보는 그런 활동할 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바닥, 자, 오른손바닥 가로의 길이는 얼마일까? 뭐 이렇게 그림으로 딱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 길이 제시할 때 아니면 학생들하고 요 카드가 없더라도 어느 부위 간단하게 알려주시면 좋은데,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거 하나 마련해 주시면 학생들이 잴 때 어느 부위를 말하는 거구나 좀 더 시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겠지요. 자, 이렇게 몇 개를 준비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 게임이 원래 이 게임으로 하려면 몇 명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재구성하셔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즈업이라고 하는 게임이고요. 그 다음에 당나귀 다리라고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당나귀 다리라고 하는 게임은 그림, 낱말 타일입니다. 이렇게 타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림, 그 다음에 영문, 그 다음에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잘 섞어서 아까 한글, 야구할 때 이 낱말로 활용하셔도 되고, 어려운 낱말은 빼고 몇 가지 골라서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해서 자, 2개를 뽑았습니다. 자, 학습자가 이렇게 뽑아서 이 2개의 낱말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아니면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지금 어떤 기분일까? 인물의 감정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이런 걸로 재구성을 하셔서 수업에 활용하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좀 더 익숙해지면은 2개의 문장으로 만들어 봐도 되겠죠? 이렇게 2개의 문장으로. 자,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이렇게 활용하셔도 됩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4개를 이용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도 되고요. 그래서 다양한 창의적 사고를 요하는 그런 게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나귀 다리라고 하는 요 게임. 그림과 낱말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스피드 7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 7교판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7교, 이런 7교는 각 개별적으로 구입해서 학생들에 나눠주고 활용하면 되겠죠. 종도 있는데 종은 따로 활용 안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비라든지 이런 모양 카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서 만들어 봐도 되겠죠. 이렇게 모양을 보고서 이걸 먼저 만드는 사람이 이 카드를 가져가는 게임인데, 학생들 뭐 여러 명이서 확인할 때에는 실물 화상기에다가 이렇게 보여주고서 해보면 되겠죠. 양옆으로 되어 있는 것은 쉬는 시간에 2명이서 플레이할 때 하는 게임이고요. 먼저 한 사람이 종을 쳐서 이 카드를 가져가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학년 학생에게는 좀 더 난이도가 쉽겠죠. 어렵지 않게 플레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워크북이나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2학년 학생들보다 좀 어린 학생들에게 적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면서, 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어떤 모양을 만들어 보자. 한번 해보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모양을 제시를 해줘도 괜찮겠고, 아니면은 학생들이 토끼, 예를 들어 토끼다 그러면 토끼 모양을 짐작해서 만들어 보게 하는 활동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학년 정도면은 이렇게 보여주는 것보다도 학생들이 상상해서 모양을 만들어 보는 활동으로 진행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달팽이 같은 거, 토끼 모양 달팽이,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가면서 할 수 있는 워크북 같은 거, 이야기 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자를 활용하셔도 충분히 7교 모양 지도하시는데 활용이 가능한 그런 게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야기 7교라고 하는 게임도 있습니다.
자, 제가 2학년 교과 내용과 관련 있는 보드게임들 몇 가지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요. 혹시 자료 필요하신 분들 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자료는 여기 목록 요 자료 보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요 각 게임들에 대한 그 게임 방법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방법 모르시면 요 게임 간단히 설명 보시고 활용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20개 제가 뽑아 놓았고요. 그 다음에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구입하셔서 수업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자료들 출력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 최대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는 자료들은 실제로 제가 많이 활용을 했던 게임들이고요. 3학년 이상 이렇게 활용을 해본 결과 학생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어렵지 않게 적용할 수 있는 게임들입니다. 그러니까는 2학년 수준에 맞게 좀 더 난이도를 낮춰서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당연한 말씀이지만 뭐 여기 있는 것 말고도 활용할 수 있는 게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게임들도 있고 약간 재구성해야 되는 게임도 있지만 제가 요 알려드린 몇 가지 게임들은 수업에서 충분히 활용 가능한 난이도가 좀 낮은 그런 게임들이니까 2학년 학생들 아니면 그보다 더 어린 학생들하고 재미있게 즐겨보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학년 교육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임들 몇 가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메일 보내주십시오.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